좋은 말 했겠죠. 자, 그래서 실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응력을 자꾸 길러야 돼요. 물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뒤에 뭐 3인칭 남성 전미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음 변화가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자 전미어가 동사에서 전미어가 몸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바로 앞에 게 어떻게 된다고요? 슈바, 유성 슈바로 변하죠. 변하고 이 앞에 게 그냥 이송 슈바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얘도 변해요. 뭘로 변하냐면 이것과 어와 동종 모음인 같은 모음 같은 계열로 단모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레, 여기선 레예요. 코, 틀, 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완전히 발라간이죠. 유추가 거의 잘 안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유추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히 기초 문법에서도 상당히 훈련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히브리어를 할 거니까 나중에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부정사 연경이다 라는 거를 이제 자꾸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는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몸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학문적으로 싱크론 말고 디아크로닉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미완료에서 이게 파생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쿠틀형, 그 아카드어와 그 연계해서 보게 되면 원래는 이게 쿠툴형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우와 오는 거의 동종 모음인데 여기에 어떤 전미어 오라든지 이런 거가 붙으면 앞에서는 유성시어로 바뀌고 이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요. 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이런 의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분사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또 문제가 될까. 이 형태는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분사 연경, 부정사 연경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어떻게 많이 나타나냐면요. 전치사 르와 함께 많이 나타나요. 거의 영어의 투 부정사처럼 똑같이 나타나요. 투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투 인피니티브는 르 플러스 부정사의 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형은 혼자 쓰여요. 같이 안 씁니다. 앞에 안 붙어요. 절대는 그냥 항상 카톨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경우는 본동사가 한 번 더 나와 똑같은 단어가 거의 10중 8구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은 명령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령법으로 쓰지 않고 부정사 절대형을 씁니다.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주로 본동사 앞에 나타납니다. 왜 나타날까요?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실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부정사 절대형 같은 경우는. 근데 부정사 연경이 자주 나타나는데 연경이 좀 변형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뒤에 전미어가 붙어버리면 약간 변형되는데 몇 번 케이스를 경험하면 거의 10중 8구 앞에 게 이거니까 카미 치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뒤에 별게 다 붙어도.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형태들이죠. 대표적인 게 부정사고 그다음에 분사입니다. 분사도 뭐 수동, 능동 분사가 있고 뭐 영어 같은 현재 완료에서 사용되는 그런 PP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설사 이것이
명사적 용법 또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동사적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제 다른 분사 예를 들겠습니다. 분사. 자, 코텔이 이제 대표적인 칼 분사입니다. 다른 분사 아니 칼 분사입니다. 자, 호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전미어 오가 온다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미어 오가 오면 이거는 그 3인칭 남성 단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 오가. 그러면 이게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서 역시 동사류, 분사도 동사류잖아요. 그 때문에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전미어가 붙는데 이 전미어가 하필이면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어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서는 코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번역은 어떻게 할 거냐? 번역은 이게 동사적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이게 이 지시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동사의 타동사는 목적어 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동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 전체는 죽이는 자 명사적 용법이지만 죽이다 해서 명사적 용법은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명사적 용법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동사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꼭 이런 전미어로 취하지 않고 별도의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토, 그를 죽이는 자, 이거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사든 부정사든 이게 동사적인 기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서 온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심지어 주어도 가능하죠. 그 안에 때로는 간혹 주어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언어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특히 고전 히브리어는 좀 미분화된 것들이 참 많아요. 특히 동사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모달적인 성격,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영어로 치면 조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약홀이라든지 몇몇을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야 돼,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그 조동사적 의미는 문맥을 보고 본인이 거기에 첨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렵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특징들이 이제 히브리어의 동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전미어 뒤에 붙잖아요. 분사에서. 네. 그러면 항상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대개는 선행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왕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음. 사장 창세기 4장 7절을 7절을 한번 앞부분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앞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빨리 번역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바이에시 이런 구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바브 접속사, 바브 연속 미완료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다기시가 없을까요? 여기 왜 다기시가 없을까요? 파타흐? 바브의
원래 이제 바브 연속 미완료는 바브, 파타흐, 다게시포르테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다게시포르테가 없을까요? 기억나시나 이거? 이거 기억 안 나시나요? 물로 코와 눈 씻어낸다.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드 밑에 유성시바가 왔을 때 이 다게시포르테는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략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여기 다게시포르테가 있는 바브 파타흐 다게시포르테인 바브 연속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문은 좀 달라요. 하야 이게 이제 원래는 동사 이제 하야 동사의 미완료 형태인데요. 하야 동사는 끝에 이 헤이가 약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이제 소위 아포크페이티드라고 그러는데 생략돼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도 원래는 여기 헤이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탈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거고 이거는 미완료 접도입니다. 3인칭 단수. 이제 이거는 이런 형태에 관해서는 나중에 약동사 할 때 그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구문이 굉장히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바브 연속 미완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바브 연속의 의미도 있지만 종종 이 구문은 이 전체 여기까지가 일종의 때를 나타낸다든지 시간적으로는 상황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어떻게 하냐면 미는 뭐뭐로부터 주로 이렇게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뭐뭐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자, 이거 catch는 끝입니다. 여러 날들, 이건 시대거든요. 여러 상당한 시간이 지난 그 끝에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굳이 when 뭐뭐뭐뭐 할 때에 하고 그 다음 이제 주절이 나오겠죠. 주절은 이게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또 바브 연속법이잖아요. 근데 이 바브 연속은 이것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바브 연속이라보다는 그 앞에 문장에 대한 바브 연속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여러 시간이 흐른 어떤 그 끝에 그가 누굴까요? 카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아임바브 동사입니다. 아임바브 동사. 아임바브가 무슨 뜻일까요? 가운데 철자가 바브인 동사. 이것도 좀 특별하게 변해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원래는 뭐 동사고 오다 가다. 이 단어는 외우셨죠? 이 단어는 아주 초대 우리 교과서 앞부분에 나온 단어 같아요. 제 기억에는 가인이 이거는 히필형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뭐 중에서 프리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냐? 자, 그 그 땅 아담아의 열매 중에서 가져온 거예요. 뭘 가져왔느냐? 민하를 가져왔습니다. 민하가 종종 뭐죠? 레위기. 레위기에서는 소제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제사 종류 중에서 민하가 소제인데 본래 의미는 민하가 곡물 또는 심지어 이게 저공이라는 의미도 돼요. 제공하는 뭔가 되기 때문에 저공 뭐 이런 선물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소지라 해도 뭐 크게 뭐 틀다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재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야외 주를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 없죠. 그리고 헤벨은 이거는 완료형인데 아까 보동사의 완료 그 히필형인데 가져왔습니다. 그 역시도 헤벨 그 역시도 가져왔습니다. 헤벨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전도서에 나오는 거 예, 헛됨인데 바람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입니다. 바람 헛됨 뭐 이런 것들.
헤벨 역시도 가져왔는데 뭐 중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그의 쫀은 양떼거든요. 양떼 가축대거든요. 그의 양떼들 중 베코롯은 부코라는 기억나시죠? 부코라. 죄송합니다. 뭐 장작 기억 안 나세요? 부코라. 그러니까 그 이 양떼들 중에서 첫 번째 난 것들, 만물들 중에서 이제 재물을 가져왔겠죠. 그리고 뭐뭐로부터냐면 헬hen 그 양떼들 여성형이죠. 그 이 부코르 이것들 중에서 헬 헬렙 이거는 우유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 기름입니다. 제사장적 관점에 보게 되면 기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장과 기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종교 초이스, 가장 최상품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 제사 제물 자체에 대한 구별을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라메드 헤이 동사거든요. 라메드 헤이 동사가 뭐라고요? 철자 마지막 세 번째 자가 헤이인 경우죠. 라메드 헤이 동사라서 끝에 헤이가 아포고페이티드 됐습니다. 탈락이 됐습니다. 원래는 샤아라는 동사입니다. 샤아. 이거는 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야훼께서 보셨습니다. 누구를 보셨느냐? 이 헤벨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민하, 그의 재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4장 5절로 넘어갑니다. 왜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라기보다는 이만큼 이제 히브리어의 접속사도 분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다 돼요.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가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민하 그 재물에 대해서는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인에게 하라 이것도 라메드 헤이 동사입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그냥 우리말답지 않지만 히브리어처럼 번역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만큼? 매우 부사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내러티브 때문에 계속 이게 나오죠.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뭐. 자, 이 단어는 혹시 유추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바브 연소 미완료니까 반드시 바브 연소 미완료니까 앞에 미완료 접두가 있겠죠. 그렇죠? 뒤에 이거는 미완료 접두니까 이거는 미완료 우는 뭐죠? 남성 복수. 그리고 앞에 접두가 요드니까 2인칭은 될 수 없죠. 3인칭. 그러면 그들이죠. 3인칭 남성 복수죠. 그들이 그러면 2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점이 하나 있네. 그럼 뭘까요, 이거는? 그렇게 패가 2개인데 패가 2개 된 이유가 뭐냐면 인느폴 그러면 뭐 같아요? 이크톨에서 온 거죠. 이크톨 똑같죠? 근데 문제는 이 눈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원형은 나팔이에요. 나팔이 뜻이 뭐죠? 나팔 떨어지다. 자, 뭐가 떨어졌느냐? 주어가 뒤에 있어요. 그의 이건 무슨 흔적이라고 그랬죠? 복수의 흔적이라고 했죠. 자, 복수의 흔적이면 원형을 살리면 뭐가 살아나죠? 맴이 살아납니다. 파님이 뭘까요? 얼굴. 예. 그의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우리말답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주어가
야훼겠죠. 야훼께서 당연히 바브 연속 미완료. 그다음에 이건 요드. 왜 오냐? 이 경우는 페이 알렙 동사인데 이 경우도 모음이 약간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아마르의 미완료, 바브 연속 미완료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카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마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직접 화법이 나옵니다. 람마, 어찌하여 너에게 화가 있느냐? 화가 나, 너 왜 화내냐? 그리고 람마, 어찌하여 나펠루, 너의 얼굴이 떨어져 있냐? 고개 숙이고 있냐? 이 얘기죠. 자, 7절이 문제입니다. 7절. 할로, 이게 뭘까요? 의문문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평서문인데 의문문이에요. 직설법인데 의문문이에요. 뭐뭐 하느냐. 근데 로 부정어가 있죠. 이 부정어가 어디에 걸릴까?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문맥상 여기에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부터 보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절입니다. 자, 이 경우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경우는 야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하고 비슷해 보여요? 이 단어가 토업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선하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거의 히필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접두어가 있는 거 보니까 3인칭 여성이거나 또는 2인칭 남성 여성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대상이 가인이니까 2인칭이겠죠. 내가 선을 행한다면 이게 많이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는 어디서 온다느냐면 나사에서 온다는 나사에서 미완료를 만들면 인느사가 되거든요. 근데 인사에서 이게 이제 부정사 연경이 되면 접두어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 접두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게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먼저 여기에 이제 동화가 돼서 이 눈이 사라져요. 여기 다이시포르 때문에 남고 그러면 결론만 남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싸가 돼요. 이싸. 여기 다이시포르 있고 이싸. 근데 부정사의 연경은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 접두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이러면 이것만 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연경 중에서 종종 세골레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골레트 연경 중에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에트라고 하는 세골레트 처음에는 세골레트였는데 이게 알렙 때문에 그냥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슈바로 나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겪는데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찾아보면 이게 부정사 연경입니다. 그냥 나사의 부정사 연경. 하나의 주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된 게 뭐냐면 목조가 사라졌습니다. 목조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다예요. 근데 앞에 전체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얼굴을 들겠느냐? 근데 여기 부정어가 여기에 걸리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죠. 내가 선을 행할 거라면 내가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죠. 근데 저는 다른 가능성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미완료 형태잖아요. 우리가 미완료의 형태 중에서 과거 미완료도 가능하거든요. 시제는 과거인데 미완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완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냐면 내가 선을 행해왔다면 얼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보죠. 만일 내가 선을 행해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가능성은 내가 선을 행할 거라면 이렇게가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번역이고, 또 하나는 내가 만일 선을 행해오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 개역이라든지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그 다음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죠. 죄가 주어가 되죠. 여기서 죄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죄가 동사, 이거 분사, 코텔, 정확하게 코텔이죠. 분사 능동이죠. 이거를 동사적 기능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 동사로 보고 이거를 주어로 봤어요. 그렇죠? 죄가 엎드려 있다. 어디에? 문에,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죄가 성이 무슨 성이죠? 남성이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이거는 성이 어떻게 되죠? 여성이 되려면 로베 로베 차가 되든가 로베 채티가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성이에요. 주어와 동사 간에 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문법대로 따지면. 물론 히브리어에 100% 성수 일치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여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수를 일치하면서 번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보려면 뭘 이제 맞소라, 지금 이제 이런 모음들 그리고 이런 액센트들은 맞소라 전통에 따른 액센트와 모음이거든요. 근데 모음을 이렇게 바꾸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 이 카메츠를 없애고 이 액센트를 없애고 이걸 연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단모음으로 봅니다. 하타. 그럼 이게 연경이 되거든요. 이 전체가. 뒤에 이게 분사이지만 명사적 용법으로 절대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엎드리다가 아니고 엎드리는 자가 되죠. 그 뒤에 오는 게 속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엎드리는 자의 죄가 되겠죠. 죄. 엎드리는 자의 죄. 엎드리는 자의 죄가 문 앞에 있다. 히브리에서는 연계사 없이도 완전한 영사 문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엎드리는 자의 죄가 문 앞에 있다. 엎드린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이 돼요. 문제는. 어쨌든 계속 나가봅시다. 그 다음에 너에게, 이거는 향하여 너에게 그의, 남성 단수잖아요. 여성 단수 아닙니다. 여성 단수가 되려면 여기 하가 와야 돼요. 하나 또는 마픽이 있는 이게 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건 남성 단수예요. 이건 앞에 이게 뭐냐? 테슈카라는 건 테슈카는 열망, 욕망 뭐 그런 거거든요. 그의 열망함이 너에게 있다. 그럼 이거의 선행사가 뭘까요? 이거 남성 단수잖아요, 이게. 이것에 맞는 선행사가 뭘까요? 만약에 죄라고 하면 안 맞아요. 성이 안 맞아. 이게 선행사로 본다. 죄의 열망이 너에게 있다. 뭐 문맥상 좋긴 한데 문법적으로 보면 성이 안 맞아요. 얘는 여성이고 이 죄는 여성이고 얘는 남성이고. 그럼 이 성과 맞는 게 뭐가 있긴 있어요. 이거를 명사적 용법으로 엎드리는 자를 명사적 용법으로 보면 이건 남성이거든요. 남성 단수 맞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번역해 봅시다. 그 엎드리는 자의 열망함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는 자 미완료.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 액센트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티무 숄포. 자 여기 또 남성 단수가 나왔죠. 너는 다스릴 것이다가 아니고 이 경우는 저시브예요. 정확하게. 2인칭 저시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근데 여기서도 또 남성 단수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죄로 보면은 성이 안 맞아요. 넌 죄를 다스려야 돼. 안 맞아요. 근데 만약에 로베스로 보게 되면
말이 돼요. 로베츠가 아직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로베츠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문 앞에 있고, 그리고 로베츠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열망함이 지금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로베츠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베츠가 뭘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소위 미드라시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미드라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미드라시가. 성경 안에서 계속 추적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요. 일종의 이제 그런 방법인데 미드라시 성경 해석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고대에 그런 해석 방법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찾으려면 금방 찾아요. 검색해보면 찾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큰 뱀을 이 로베츠라고 표현한 구절이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만약에 이 맥락에서 앞에 3장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면, 이 본문 3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면 뱀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나카시를 이 성경 기자가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나카시 자체가 마치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거를 사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다면 좀 얘기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마수라 전통이 갖고 있는 그 읽기와 다른 읽기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수라 전통에서는 이 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읽었냐면 7절을 여기에 보면 이게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액센트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연경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봤어요. 여기도 액센트가 있어요. 이렇게도 죄의 근데 문제는 여기도 액센트가 있네. 그러면 마수라 학자들도 죄의 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연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그렇죠. 우리가 고등했던 해석했던 그대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거의 문제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언급했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사라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읽을 것인가, 이걸 독립적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연경으로 봐서 이거를 단모음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로 블록으로 보고 엎드리는 자의 죄로 볼 건가. 이렇게 하면 문법적인 해석은 완벽해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것도 성수가 일치해요. 이것과 선행사와 일치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우리의 선입견과는 불일치해요. 그렇죠. 우리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뭐 엎드린 자를 다스리라니. 이런 그래서 다른 신학이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도해 봄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 이거를 미래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과거의 지속적인 이게 상적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에스펙트. 이게 만약 이거를 상적 상태로만 본다면 이거는 과거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을 행해왔다면 네 얼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얼굴 당당히 들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얼굴을 떨어뜨리는 게 또 다른 개념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들도 부끄러움, 수치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왜 부끄러워야 할 게 있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지 않았다,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 숙일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자기 어떤 죄책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왈터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은 독일식이지만 본인이 영미식으로 불러다고 했으니까 왈터 브리쥐만이라고 하는 유명 학자가 구약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예배는 저항이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부르구만이라고 보는 거 하나요? 아, 윌터? 왈터인데.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본래는 저 독일식 이름이라서 발터 브리게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니까. 아, 그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정의라고 했을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그 우상 고대 근동에 있었던 우상들, 우리가 볼 때 우상이라고 했던 우상들의 상징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인간의 탐심과 연결됐거든요. 인간의 욕망, 물질적 욕망과 전부 연결됐거든요. 그걸 극단적으로 더 과대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근데 얼마 꽤 됐죠. 이제 그 총신족 그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다 교회에서 치워버렸죠. 없애버렸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건 뭔가 본질과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십자가로 우상을 여긴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우상의 본질은 뭔가 그 만들어 가지고 뭐 한 그것 자체라기보다는 우리의 탐심의 욕망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요즘 듣기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배는 의식적 예배, 리추얼한 예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추얼한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과 심지어 돈과 많은 걸 들이는데 실제로 그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거든요. 구약에서 지난 말씀드렸지만 아바드라는 말, 이거는 예배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일하다도 되거든요. 우리 일상의 이 일을 통해서 드린 예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한 예배죠. 우리 산제사로 드린 예배죠. 근데 의식적인 예배는 잘 되었다 쳐봐요. 근데 딱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대판 싸워요. 그게 제대로 예배일까요? 예배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진짜 예배 아닐까요? 너무 우리가 이쪽에 경도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한데 한쪽은 너무 왜곡되게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딱 들으면 저희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결과가 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네, 소금과 빛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훈련을, 그런 강조를 거의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는 저항이라는 건가? 저는 그 저항이 우리의 탐심인 것 같아요. 탐심에 대한 끝없는 저항.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우리의 본능이란 것은 중력과 같다 이렇게 되는. 중력은 늘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늘 있어요. 중력을 못 느끼는 경우는 언제예요? 내 힘이 넘칠 때 못 느껴요. 중력 언제 느끼니까 내가 약해질 때 느끼잖아요. 내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또는 본능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언제 중력을 느낍니까? 내가 영적으로 연약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중력을 이겨냅니다. 죽은 존재는 그냥 중력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붙어버려요. 거슬러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넉넉히 우리 본능을 이겨내죠.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를 이겨내는 게 그 참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위철한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조해 버리게 되면 네, 한국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딴 데로 갔는데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혹시 없으면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 드시고 한참 졸리움이라고 하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때라서 네, 힘드시면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다 하면 또 밖에 나가서 잠깐 세수도 하시고 화장 다시 해야 되니까 힘드나? 뭐 어차피 이거 가리고 있으니까 이거 참 좋더라고요. 가끔 요즘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식사를 했는데 한 2년 만에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얼굴 벗으니까 마치 옷을 벗는 그런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랬거든요. 좀 민망하고 쑥스럽더라고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저의 아래쪽이거든요. 자, 없으면 우리 힘들지만 문법 좀 공부합시다. 네, 오늘은 PL4R 히트 파일, 사실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겁니다. PL4R 히트 파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네, 뒤에 26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PL부터 한번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복습입니다. 자, 완료부터 먼저 봅니다. PL 완료형. 우리가 PL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면 뭐 당연히 완료형은 뭐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PL이 갖고 있는 약점, 하필이면 이게 아인이라는 거. 그래서 다기스포르트를 찍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다기스포르를 찍는 걸로 생각하고 이거를 기억하면 이 완료형은 바로 이거죠. 똑같죠? 키텔로 표현하면 카탈로 표현하면 키텔이 바로 PL의 완료형입니다. 근데 종종 모음이 파타인 경우가 많아요. PL인데. 그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설사 이렇게 키텔 같은 경우도 뒤에가 뭐 저기 타라든지 또 트라든지 또는 템이라든지 이런 자음으로 시작되는 이런 그 모음이 오게 되면 전미가 오게 되면 이거 그때도 이거 파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체레가 파타로 바뀌는 정도의 베리에이션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더 확실히 이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다기스포르테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히렉인가? 이게 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판단하실 때. 그다음 미완료. 미완료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카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다기스포르테가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명령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어두 형태소를 뺀 거라고 그랬죠. 2인칭, 명령이니까 2인칭이죠. 2인칭에서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카텔만 남죠. 이런 경우는 명령형도 되고 사실은 부정사도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자, 테카틀리 2인칭 여성 단수죠. 미슬리죠. 2인칭 여성 단수. 떼버리면 앞에 이거 떼버리면 카틀리만 남습니다. 이게 이제 명령형. 이 명령형은 자주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컴퓨터에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나 좋은 앱들이 있어서 공부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 경우 복수 인칭 남성인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된 거죠. 카텔루. 이게 이제 이건 뭐 여성 복수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간 형태가 명령이고요. 부정사는 어떻게 되는가?
칼 형태처럼 어두 형태소를 뺀 명령형과 예, 그 네. 왜 누가 붙일 때는 네. 아래 뒤에 슈거가 안 붙어요. 다른 거는 슈거가 붙거든요. 삼남복하고 이남복 하면 슈거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 아래 뒤에 슈거가 안 붙어요. 예. 왜 그래요? 한번 봅시다. 다른 거는 다 슈거가 붙어요. 만약 여기가 쉐바가 안 붙는다는 거죠? 네네네. 만약 이게 쉐바가 붙어버리면 이 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 배웠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쉐바가 붙거든요. 네, 여기만 쉐바가 안 붙어서 예, 안 붙은 거를 여기 있는데 네. 자, 이 쉐바와 이 쉐바는 본질적으로 다른 쉐바입니다. 네, 이 시- 왜요? 그래서 얘는 원래 없는 건데 그냥 붙여준 거야. 왜 그러냐면 한번 음절을 나눠봅시다. 자음, 모음, 여기 자음 이렇게 두 개죠. 뒤에 게 트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음, 모음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예요. 이게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무성이죠. 무성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쓰다 보니까 안 써서 썼는데 네. 다 붙어있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전미어가 이게 이제 원형이고 이게 원형이죠. 이게 원형인데 전미어가 붙어져. 이건 전부 전미어잖아요. 이것도 전미어. 전미어고 나도 전미어잖아요. 누나하고 나한테. 예,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전미어와 이 전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됐느냐, 모음으로 시작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 전미어들은 앞에 음절을 무조건 순장모음이 아닌 한 전부 셔바로 바꿔버려요. 근데 자음 전미어, 자음으로 시작되는 이 눈이 자음이잖아요. 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대로 놔둬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써주느냐? 그냥 써준 거예요. 무성인데 모음이 아닌데 그냥 마치 모음인 것처럼 찍어줄 뿐이지 아무 역할이 없어요. 예. 자, 그다음 명령형은 거의 기본적으로 부정사 기본형과 명령 기본형과 같다는 거. 근데 절대형은 연계형과 같거나 또는 연계형에서는 마지막 음절이 체례가 아닌 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교과서를 가져오신 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뒤에 패러다임이나 교과서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도록 하죠. 강변화, PL, 명령법 보게 되면 몇 쪽이냐면 421쪽이요. 카텔, 카텔리, 카텔루, 카텔나. 그다음에 지시법 지나서 부정사 연경을 보면 카텔, 이게 연경이죠. 그다음에 절대인 경우 카톨 또는 카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크톨, 코텔, 크톨, 카톨, 코텔, 카톨이 할 때 크톨은 연경이었지만 카톨 올라갔죠. 그거는 절대형이잖아요. 부정사 절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에서도 크톨, 카톨, 코텔, 카톨이 칼형의 부정사 연계 절대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크톨, 카톨 할 때 순장모 오의 홀렘이죠. 절대형은. 그런 것처럼 이 PL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계형과 절대형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그런 케이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의 캐파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카탈인 경우에 예. 그러니까 카탈인 경우에 PL.
다른 동사하면 꼭 잔인하게 이런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네. 피해 수사의 강조에서 네. 못 찍는다고 했어요. 네. 텍스트에 다 자기 스포츠가 있어요. 네. 피해 수사 스타일 네. 왜 찍는다고? 왜 찍는지는 아마 그부 천조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여기만 찍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찍힌 놈들이 전부 강조 의미가 있어요. 예. 예. 뭔가 있었겠죠. 근데 아마 강조를 액센트 일종의 찍히면 이게 경음화되잖아요. 그 경음화를 통해서 뭔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분사는 어떻게 되느냐? PL 같은 경우 PL도 그렇고 나중에 PL, 푸알, 히트파일, 히필, 호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분사 전부 접두어 자리 있잖아요. 미완료 접두어 자리에 맴이 된다는 거. 요든 이 톤이 빠져버리고 맴이 된다는 거. 한 예를 들어보죠. 자, 카타레 2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면은 일단 접두어가 붙겠죠? 뭐가 붙습니까? 테가 붙죠? 테카텔이 되죠. 테카텔 이렇게 되죠. 미완료. PL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죠. 물론 이거는 3인칭 여성 단수도 가능하긴 해요. 이 형태가. 일단 이것만 생각합시다.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올 수 있는 게 이트 온이잖아요. 그렇죠? 이 접두어 대신에 분사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대신에 맴이 온다는 거예요. 맴이. 네, 이게. 그래서 메카텔이 된다는 거예요. 메카텔. 헤이가 붙는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연계형. 죄송합니다. 부정사, 연경이든 절대형이다. 부정사 그리고 명령형. 여기 헤이가 붙는데 다 헤이가 붙는 게 아니고 접두가 있는 줄기. 자, 어떤 것들일까요? 니팔, 예, 히트파일, 히필, 예, 히필, 호팔. 얘네들은 전부 이미 줄기 자체에 접두가 있는 놈들인데 얘네들이 부정사가 되거나 또는 명령형이 되는 경우에는 헤이가 온다는 거죠. 이게 먼저 자꾸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에서 어떻게 되냐? 분사에서는 가장 단순 형태 칼과 이파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분사는 전부 앞에 맨 접두가 온다는 거. 뭐 대신 미완료에서 접두어는 이트 온이잖아요. 이 이트 온 대신에 이거 대신에 맴이 오면 모음 보니까 분명히 미완료 같은데 이트 온이 오지 않고 맴이 왔어요. 이거 100% 분사예요. 지금은 이해는 되는데 막상 만나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그 당황스러움은 자꾸 대면하면 괜찮아요. 처음 만난 어떤 사람, 처음 만난 어떤 남성, 처음 만난 어떤 여성,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자꾸 보면 괜찮아져요. 그것도 히브리어도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언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지만 자꾸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렵고 헷갈리고 한다 하더라도 자꾸 보면 괜찮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얘기했던 거죠. 강조죠. PL 같은 경우는 강조이면서 능동이고
이거 PL의 강조이면서 수동은 뭘까요? 어느 줄기? 부활. 제기는 히트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PL 또는 푸알 또는 히트팔 이렇게 문제를 낸 게 아니고 강조이면서 제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 이게 히트팔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간혹 있는 건데 에이, 이거 얘기 안 할래. 해봤자 뭐 자주 나온 것도 아니니까. 자, 푸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시에 끝내줘야 되는 날이라서. 자, 푸알 강조. 푸알은 강조 수동입니다. 의미가 강조인데 수동이라는 거예요. 형태와 굴절을 보게 되면 푸알이란 이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푸알. 여기에다가 완료인 경우에는 뭐가 붙죠? 전미어 아 타테티 우템텐네가 붙죠. 네. 그냥 기본형에다가 아 타테티 우템텐누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할 때는 전미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미어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뭘 보는 거죠? 전미어를 통해서? 완료인지를 보고 그게 만약에 완료이라고 확정이 되면 뭐를 보는 거죠? 그 미완료를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완료인 미완료를 통해서 인칭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완료 형태는 카탈에다가 아타, 카탈 아트, 카탈 아템, 카탈 아텐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타, 아타, 아트 이게 전부 인칭 대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인칭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그 동사의 전미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편의상 우리는 전미어를 먼저 받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작업이었어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나는 모음부터 볼래. 뭐 괜찮아요. 모음부터. 모음이 먼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모음 하면 딱 이제 머리에 들어온 게 7가지 종류의 완료와 미완료의 모음이 이제 들어있어야 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만약에 딱 모음을 봤는데 예카텔이 보인다. 그럼 PL 미완료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그다음에 전미어가 있나 없나? 미완료는 희박한데 단수에는 미슬리 빼놓고는 전미어가 없는데 있으면 그는 뭐 복수 일 가능성 미슬이 아니고는 우 또는 나이면 우면은 남성 복수 아니면 나면은 여성 복수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한꺼번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면 괜찮지만 처음부터 한꺼번에 오면 머리가 정지가 돼요. 컴퓨터가 연산 작업하다가 시스템 홀트가 되는 경우가 주로 언제예요? 여러 가지 명령 한꺼번에 수행하면 홀트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분리해서 순서대로 하세요. 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한 가지 연산이 끝냈으면 적어두세요.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두시고 그다음 보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적어두시고 그거 모으면 이게 분석이 되는 거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이게 점점 빨라져요. 나중에는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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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테파타가 네, 그렇죠. PL과 푸알이 이제 하테파타 알레베 일단은 하테비아 된다는 건 아시죠? 그게 슈바니 유성 슈바니까. 아, 자, 자, 이제 푸알에서 기본형이 예쿠탈이잖아요. 이게 합성, 이게 유성시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에 후음이 오게 되면 당연히 합성이 오는 거죠. 어떤 합성이 올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자, 그다음에 명령형 수동이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사 볼까요? 강동사에서 연계형은 잘 발견되지 않고 절대형은 조음절이 오이다. 쿠톨. 쿠탈이면 좋겠는데 절대형이니까 절대형의 흔적인 이 순자모음 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사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단순. 자, 히브리어 줄기 중에서 단순은 딱 2가지죠. 칼과 니팔.
이 두 개를 빼놓고는 전부 분사에 매미 온다. 적도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PL, 포알, 히드파엘, 히필, 호팔 전부 다 매미 옵니다. 분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분사 중에서 매미 온 분사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명사 중에서도 앞에 매미 오는 명사가 있어요. 그 명사는 어디서 파생됐다?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케이스가 제 3변화 명사. 그러니까 명사 중에서 딱 1변화 명사. 1변화 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카메츠가 들어있다. 앞이든 뒤든 카메츠가 들어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음의 음운변화 법칙을 따를 뿐이지 나머지 이 쇄골 명사가 제2변화. 여기 이제 매미 들어있는 명사도 있죠. 앞에서부터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 2, 3, 그러니까 1만 빼놓고 2, 3, 4 변하면서 전부 다 연계형과 절대형이 같아요.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명사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점령을 할 때에 한꺼번에 점령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송곳을 사용해야 돼요. 한 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뚫으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있잖아요. 이거 총량의 면적이 이게 넓게 시작을 하게 되면 힘은 힘들고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점 송곳을 뚫어서 넓히면 돼요. 확장시키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송곳 원리가 적용됩니다. 언어도 한꺼번에 전부 다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예. 뱀이 오는 건 미완료에서 말씀이시죠? 이제 미완료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들, 예를 들면 그중에 이제 분사만. 그래서 그렇죠. 분사가 명사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사적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명사가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명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3변화 명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사 중에 앞에 트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트. 이것도 동사에서 파생된 경우가 꽤 있어요. 네, 트. 맴이 제일 많고 맴으로 시작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가장 많고. 볼까요? 근데 저희 그 명사에 네. 절대형, 원개형 더 적었어요. 네. 예, 뭐 나중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예,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지금은 우리 내비게이션을 제가 현재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한 게 동사의 기본형은 사실 다 했어요.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면 기본형이 아니고 약동사라고 하는 약문자. 약문자 뭐냐면 뭔가 변화의 가능성 있는 문자들. 예를 들면 whom. whom은 모음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이미 배워서. 네, 그것. 그 다음에 끝에 알렙이나 헤이가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마부가 오는 경우들. 그 다음에 맨 앞에 눈. 이 눈이 약하잖아요. 근데 맨 앞에 오기 때문에 이 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미완료가 되는 경우에 눈 밑에 슈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크톤 할 때 크에 오는 자리거든요. 딱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약하니까 동화돼 버려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약동사라고 해요. 남아 있는 게 그겁니다. 이거를 대략 한 4그룹으로 나눴어요. 약동사의 그룹을.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5월 동안에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약동사 연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자주 나오는 동사에 피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해야 돼. 어렵지만 하긴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해도 이건 유추가 안 되는 힘든 그런 케이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조금 더 연습을 더 하려고 합니다. 아예 이건 도저히 좀 영역이 너무 고난도인 경우는 좀 제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플러나임에 있는 플와우, 플유드, 아니와우,
다 약동사입니다. 예. 이름이 있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약동사. 여기 약동사에 따른 변화가 예. 네. 그렇지만 약동사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동사는 이제 중요하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약동사다 하는 거는 제가 찝어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건 난도가 높다. 이거는 안 내거나 아니면 꼭 문장 속에서 필요한 거라면 저는 그거는 제가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아직도 확실하게 시험을 어떤 식으로 내야 될지 지금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뭐 간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수준을 보고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여러분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레벨이 이렇게 최소한 제가 기대하는 레벨은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게 이 마지노선입니다. 이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점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저는 이번 학기 때 절대로 F를 받겠습니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제가 그 뜻을 존중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라도 과락은 안 시키려고 합니다. 대신 저하고 좀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번 학기는 이렇게 이런 생각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병이라든지 어떤 뭐 일시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학업이 밀려버리고 언어를 안 게 그렇거든요. 한두 번 놓치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 그런 이유들을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하고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는 과락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 이영근 목사님 표현이죠. 네. 네. 분사 맞습니까? 히트 파일. 히트 파일 뭐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 뭐 거의 해결된 거고. 그다음 이제 처음에 히트 파일 할 때 히트의 이 자리에 헤이를 대신해서 뭐가 온다? 이트온이 온다는 거. 이트온 이 접두어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니트카텔 이 눈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 딱 보니까 카탈의 히트 파일인 것 같은데 앞에 니네 그러면 이 니는 네? 그렇죠. 1인칭 복수가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를 잔인하게 죽일 거다. 말도 안 되지만 네. 딱 보니까 히트 파일 같은데 이거다? 그럼 미완료죠. 이투온의 그 흔적이죠. 1인칭 단수.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굉장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상 혼자 살려면 또 막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자, 명령형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접두어가 있는 본래 줄기 자체에 이 접두소가 있는 줄기를 이팔, 히트파일, 히필, 호팔 이런 놈들은 명령형과 그리고 부정사가 전부 헤이가 온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완료 접두사. 분사가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단순한 형태 두 가지. 칼과 니팔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분사는 앞에 맴이 온다. 미완 형태에서 앞에 첫 번째 접두소 떼버리고 대신 맴이 온다. 히트 파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미트 파일이 된다. 물론 여성의 경우는 미트펠라라든지 미펠렛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복수인 경우는 만약 카탈로 하면 미트카틀림 이렇게 하고 오겠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복수형이 된다. 분사니까 복수형이 가능하죠. 예, 이게 온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뀌어야죠. 왜?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어니까. 이게 슈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바뀝니다. 이거 뭐 바뀌는 거 몰라도 뭐 알 수 있잖아. 이것 때문에. 니트 파일, 분사네, 히트 파일의 분사네, 그리고 복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히트 파일에서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걸 치차름이라고 그러는데 스, 츠, 스, 슈 이런 발음 나는 거 있잖아. 얘네가 오는 경우는 이 순서가 바뀌어요. 히트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예를 봅시다. 히트 딱 이거잖아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가 이 치차름이에요. 이 경우는 이것과 이거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he, should, time, matter 이렇게 돼요. 이렇게 히트 타메르가 아니고 히시 타메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것도 종종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이제 좀 더 심한 거는 얘예요. 츠. 이거 중에서 츠인 경우는 이 트가 원래 이건데 이걸로 바뀌어요. 네. 둘다 트인데 더 강한 트로 바뀌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조금 헷갈리긴 하죠.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다 검토해 있는데요. 자,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PL의 제기인 거예요. 강조이면서 스스로 목적어 자체가 주어와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성별하다 이런 의미죠. 카데시에 히트 카데시 하면 스스로를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뭐 하는 채 히트 파일이 뭐뭐 하는 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낙함의 히트 파일, 히트 낙햄 하면 스스로를 복수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 아샤르 이게 부자거든요. 부유하다인데 스스로 부자인 척하는 거예요. 이건 나바가 이제 그 일종의 누미노제 그런 황홀경 상태에서 그 뭐 예언하는 건데 스스로를 이런 황홀경 상태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트 파일의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네,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거는 라입니다. 라의 보다. 보다의 이 히브리의 보다와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게 뭐냐면 보는 것에 굉장히 분화가 되었다. 그 언어의 특징을 나타낸 겁니다. 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용사가 많다. 예, 우리나라의 언어의 특징이죠. 예를 들면 히트라 이거의 원형은 나의 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이 앞에 접두어가 미완 접두어잖아요. it on. 근데 이게 왔다? 복수죠. 남성 복수. 너희들이 스스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네. 구분이 안 되죠. 문맥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형 히트 파일하고 명령형 히트 파일이 똑같죠, 형태가. 그런 경우는 문맥으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명령하면 이제 이 기본형, 칼 기본형에서 크토, 코테가 둘까지 외웠는데 만약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명령형은 기본형이 슈모아으보다는 슈마가 이렇게 주로 나오거든요. 오 대신에 여기 오 대신에 이 알렙이 아니 이 아인이 파타를 워낙 좋아해서
O 대신에 A로 바꿔버리는 경우. 이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여기서 변형들이 점리어 인칭이 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남성 복수인지 남성 단수인지 여성 복수인지 이게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잖아요. 인칭에서. 이 경우를 아예 한꺼번에 암기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가급적 암기하는 걸 줄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명령법에서도 네, 이여당하고 남북고 네, 법도 때도 네, 사회 이렇게 안 되고 네, 네. 아예 그렇게 암기해 버리시면 편하긴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본래부터 유출을 하면은 티슈 매 우 아니죠. 자, 맞습니다. 티슈 매우 이거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2인칭 남성 목수잖아 이게.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해서 출발하는데 이게 명령형이 되는 경우에 앞에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떨어져 나간다. 근데 문제는 유성시바가 두 개가 겹치니까 앞에 게 히렉으로 바뀐 경우죠. 그래서 쉼의 우가 됐죠. 2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에서 거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나타나는 게 이 형태거든요. 앞에 게 이거 쉼의 우. 그러니까 아예 뭐 크톨 이것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크톨은 이제 단수고 남성 단수고 여성의 경우는 뭐가 될까요? 키틀루 아니 키틀리 이걸로 하면 시무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인 경우는 시무 남성 복수 시무 그다음에 여성 복수인 경우는 슈마 나. 자, 이걸 아예 그냥 기본형 카탈로 해가지고 암기해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크톨, 키틀리, 그다음에 키틀루, 그다음에 크톨라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암기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형 만약에 여기에 카메치가 왔다 하면 이건 뭘까요? 여기 카메치가 왔습니다. 가장 기본형이죠. 카탈로 할게요. 카탈에 여기에 우가 오면 모음 전미어가 모음이죠. 앞에 게 슈바로 바뀌고 카텔루 여기가 이거 카메치 온과 형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칼 3인칭 공성 복수가 된 거죠. 그들이 죽였다. 여기서는 그들이 들었다. 만약에 이게 카메치가 온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례차례 하자고 그랬어요. 차례차례 하면 여기 우가 왔다. 그러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타트티 완료에서는 아타트티 우 할 때 3인칭 공성 복수의 하나의 가능성. 그 다음에 미완료라고 하면 미스리 우나우나 할 때 우 남성 복수의 그 가능성. 근데 미완료에서 또 파생된 게 명령형이잖아요. 그 가능성도 있죠. 근데 바로 이 경우가 거기서 파생된 명령형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음을 보고 확인한 거죠. 근데 이게 카메치가 왔다 그러면 가장 기본형이 된 거죠. 기본형에서 얘 때문에 파타그가 유성시바로 되는 거죠. 이 점미어 때문에. 그렇죠? 보통 정리어가 붙으면 그냥 다 시바로 바꿔버리고요. 아니죠. 만약에 여기에 타가 왔다 쳐봐요. 2인칭 남성 한수. 파타그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모음은 그대로 놔두죠. 아니, 바로 어떤 거요? 탈할 때도 거기 남에게
거기는 라메드 쉐바 무성 쉐바가 붙은 거고 이 경우는 아인 자리에 카탈할 때 트 자리에 유성 쉐바가 붙은 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은 아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모음 그러니까 동사에서 이거는 정동사뿐만 아니고 분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경우입니다. 부정사도 마찬가지 모든 경우에 동사류는 그래서 제가 동사류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동사류 여기는 기본적인 정동사뿐만 아니고 분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분사에서 파생된 명사도 마찬가지. 명사도 심지어는 그래서 제3변화 명사도 그래요. 부정사도 그렇고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냐?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어냐 아니면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예를 들면 우 또는 이 이런 전미어도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또는 임 이게 만약에 명사적 용법이면 임이 되잖아요. 얘도 모음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전미어가. 이런 모든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어 앞에 모음은 전부 유성 쉐바로 바뀝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네. 이게 앞에 게 순장모음이 아니라 무조건 유성 쉐바로 바뀌어요. 철칙입니다. 단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뭐냐? 예를 들면 타. 모음으로 시작된 것 중에 아도 있네요. 자, 타트 또 뭐가 있죠? 템, 텐. 그 다음에 미완료에서는 우나 할 때 나, 자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놔둬요. 바꾸면 안 돼요. 단, 바로 앞에 여기서는 없나? 예, 그냥 원래 안 찍어도 되는데 그냥 몸인 것처럼 찍어주는 그 무성 쉐바를 바로 앞에다 시험 볼 때 안 찍으면 찍을 거야. 그런 문제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안 내느냐? 우리는 작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해독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그런 문제 안 낼 거예요. 예. 예. 보고 뭔지를 판별할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바로 그 기본형을 사전에서 찾아서 하시라는 거였거든요. 현재 단계에서.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살짝 고민이 되긴 합니다, 사실 이제 왜 이제 그런 말씀하신지 알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고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그런 문제를 내긴 하되 조금 좀 적게 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점수를 좀 올리는 쪽으로 하고 하여튼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 지금 현재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기말고사를 해서 제가 기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웨이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함부로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하고 그 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적 있었어요, 옛날에. 벌써 한 30년 전인가? 그때는 출석 100% 하면 무조건 네, 과라고 없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안 하는 사람들이 속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열심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제가 인간의 죄악성을 그리고 다 고려를 쓰는 건데 안 했죠. 네, 시무 들으라. 하늘이요. 이건 혹격이어야만 됩니다. 명령이니까. 주어로 보면은 뭐 말이 안 돼. 하늘 일종의 주어죠. 혹격이지만 하늘은 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이면서 혹격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수 2인칭 복수 명령이죠. 남성. 샤마이 쌍수이지만 남성 복수 취급하거든요. 쌍수도. 하늘은 들으라. 또는 뭐 하늘이여 들으소서. 뭐 들으라. 뭐 이렇게 들으소서가 아니고 들으라. 키가 종종 that 또는 뭐뭐 때문에 또는 실로 truly 실로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한 때로 맞춰보세요. 문맥에 맞게.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수로만에 본다면 주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전체 이 절 전체가 명사적 용법이죠. 목적격을 나타내는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실로 야훼께서 말씀하셨도다 이렇게도 번역이 사실 가능합니다.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정확하게 딱 PL이죠. PL 다기시포르테 있고 다른 뭐 어려운 게 하나 더 이 뒷베르 이 다바르 동사는 보통 말하다 대화하다 이게 PL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칼형 안 나타납니다. 늘 이렇게 PL 형태로만. 자, 여기 아트나크가 있으니까 일단 마소의 전통에 따라서 일단 끊고 그 다음 봅니다. 아님 아들들 벤의 복수 형태죠. 기달티. 자,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데 들어오면 T 인칭 어미가 보이죠? 뭘까요? 아타트 T. 완료의 T면 1인칭 공전 단수죠. 내가 그다음 이제 모음을 보면 줄기가 나오겠죠. 줄기를 딱 보니까 P, L 이 정도의 베리에이션은 가능하다고 했죠. 이게 더 특히 증명해 주죠. 이렇게 다기시포르테가 왔다는 거. 그럼 PL이죠. PL에서 가달이 이제 크다 이런 건데 가돌하면 큰 의미고 동사로서 PL 하면은 양육하다, 막 키우다, 막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키웠다. 뭘 키웠을까요? 아들들을 키웠다. 네? 예, 이게 벤이 아니고 애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약간 불규칙이잖아요. 불규칙은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자주 사용되는 말일수록 오히려 불규칙이 많아요. 자주 입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생겨요. 어느 언어도 마찬가지. 독일의 강동사도 오히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강동사예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 자, 여기서는 아마 뒤에가 아마 반어적인 의미, 반어래. 그 반대의 의미가 역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가 자녀들을 키웠거늘 그런데 그들이 자 우선 우를 보면 뭘까요? 앞에 일단 접두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가 우가 만약에 없으면 가장 기본형은 뭘까요? 카탈이겠죠. 3인칭 남성 단수는 카탈 이거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는 완료의 아타트티 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3인칭 복수, 공전 복수. 그들이 특히 이게 주어가 3인칭 복수니까 딱 맞잖아요. 성수 일치가 되죠. 그들이 파샤가 뭐죠? 범죄하였도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뿌가 종종 against의 의미로도 종종 사용됩니다. 알도 그렇고요. 알과 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꾸 내공이 쌓여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의 의미로만 주로 왔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나의 대적해서 범죄하였도다. 2번을 봅시다. 네, 그리고 람마 이거는 뭐 기본 단어니까 볼 필요 없고 어찌하여 왜? 자, 접도가 있네요. 이투온의 접도가 있죠. 그다음에 뒤에 전묘가 있네요. 딱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 뭡니까? 2인칭이고 3신 여성일 가능성 없죠. 우니까 미완료에서 우나 우나는 우는 무조건 남성 복수죠. 남성에다가 복수. 그다음에 이제 모음 그다음에 모음 보는 거죠. 카에 체례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유성시해바가 됐죠. 전미어가 모음. 그렇죠? 그래서 체례가 아니고 유성시해바가 됐죠. 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예카텔. 예카텔은 뭐예요? PL의 미완료죠. 네, 그러면 카바드의 PL 미완료. 카바드가 뜻이 뭐죠? 네, 무겁다인데 간이에요. 카베드로 하면 그 간입니다. 무거운 중한 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저 세모를 사용한 이 사람들 개념 속에는 간이 무겁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간을 통해서 점을 봤어요. 그래서 간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의 피해 형태니까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하게. 자, 어찌하여 너희가 중하게 여기서는 문맥을 보니까 여기서 중하게 여기는 건 이게 카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카쉐가 이제 단단한 나쁜 의미는 완악한 의미가 되버려요. 다른 케이스들 경우에는 좋은 의미로는 존중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 마음과 간하고는 사실 다른 건데 너희 심장을 무겁게 하다. 심장을 무겁게 하는 거는 뭐냐면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심장과 마음은 같습니다. 히브리에서도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완악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카아쉐르 뭐뭐처럼 아쉐르의 이하처럼. 자 봅시다. 앞에 접도가 있나요? 없네요. 이 피엘이 약간 헷갈리는 게 칼의 명령형과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만약에 이 점만 없었더라면 이 다기스포르테만 없었더라면 이거는 칼 명령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문맥상 될 수가 없어요. 아쉐르 이하에서 명령이 올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아쉐르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명령이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얘 때문에 원래는 이게 뭐였을까요? 전미어가 모음. 원래는 이게 뭐였을까요? PL. 네, PL 할 때 체례였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기스포르테가 딱 있네. 그러니까 이건 PL이에요. PL에 앞에 접도가 없죠. 전미어만 있죠. 그럼 이거 완료. 완료의 3인칭 복수, 공성복수. 네. 그들이 완악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미츠라임. 미츠라임 뭡니까? 애국 사람들. 애국과 그리고 파라오가 완악하게 한 것처럼 무엇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자, 3번 볼까요? 이제 탁 이거 보이시나요? 샤마임. 그 하늘. 그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일단 임이 되면 이거 아니고 명사구나. 이거 남성 복수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3개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게 왔단 말이에요. 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요? 분사. 칼과 니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줄기의 분사는 전부 앞에 내미온다고 했습니다. 분사예요. 그럼 딱 여기 사파르가 남죠. 세다. 여기에 이제 모음을 봅니다. 모음을. 분사는 미완료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미완료를 머리에 떠올려야 되죠. 카텔. 텔인데 원래는 텔인데 얘 때문에 이 모음으로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체레 대신에 슈바가 온 거죠. 정확하게 카텔이 맞았대요. 그리고 더더욱 확증적인 거는 여기에
다비슈포리테가 왔다는 거. 이건 PL의 분사, 남성, 복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볼 거냐, 동사적 용법으로 볼 거냐는 이 문장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앞에 이미 주어가 있습니다. 동사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동사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죠. 이 하늘이 이거 자체가 쌍수인데 복수잖아요. 쌍수가 복수의 하나님과의 종이죠. 하늘이 이 사파르의 피엘은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야기합니다. 분사는 다분히 현재 진행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상적으로는 지속, 반복 그런 뉘앙스가 있고 시제로 보면 다분히 현재를 나타내고 물론 과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적인 의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 딱 동명사인데 이게 나왔다. 슈바가 나왔다. 뭐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연계형. 이렇게 명사인데 슈바로 짧아진 가능성은 딱 그 연계형이에요. 거의 10중 8구. 이게 짧아지지 않은 이유는 순장모입니다. 여기 에센트가 없어요. 네, 카보드. 카보드가 뭘까요? 영광. 사실 그 영광도 카베드에서 온 겁니다. 간에서 온 겁니다. 무거운 거. 중한 거. 하나님의 뒤에 오는 게 뭐라고요? 소유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절대형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아니면 뭐 하늘 뭐 선포의 뉘앙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겁니다. 시간 됐네. 우리가 맞춰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집에서 오늘 제가 좀 누구 만난 약속이 있어 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오늘도 좀 늦게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 맞아. 기록 정지하고